안녕하세요. 안과 박원장 박성준 원장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는 이제 노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가장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이거 뭐 어떤 거 받아야 되냐고. 옛날에는 받아도 돼요? 안 돼요로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골절 수술에 대해서 받아도 된다는 걸 약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긴 받되 어느 거 어떤 수술을 받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만약에 뭐 본인 아들이라면 어떤 수술을 시키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마다 약간 좀 그런 호불호가 좀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절대로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제 저 둘째가 군대 가기 전에 라섹을 해줬어요. 그리고 조카들 다 거의 다 라섹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어머님이라면 하겠느냐. 우리 어머님 제가 15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해줘가지고 그 당시에는 묘한 백내장 수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백내장 수술 해줬는데 제가 양쪽 다 해드렸어요. 그런 경우는 뭐 더 선배나 이런 쪽에 의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쪽 귀가 안 들리시고 그나마 한쪽 귀가 보청기로 겨우 듣는 정도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 수술하다가 좀 혼나거든요. 잘 못 들으면 오른쪽 보세요, 뭐 위에 보세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은 이제 뭐 국소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혹시 혼날까봐 제가 해드렸어요. 다행히 뭐 잘 되셨고요. 그래 아무튼 저는 뭐 저희 부모님이나 뭐 자식이나 조카들 하는 수술은 마찬가지 다른 환자보다 권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호불호 자체는 안과 의사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라섹, 라식, 그 다음에 스마일 라식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제가 라섹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수술은 오로지 이 까만 자 있잖아요. 이 까만 자. 여기 사실은 이게 까만 자지만 이게 뒤에는 홍채가 비쳐보여서 투명한 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막 자체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각막이에요. 이게 이제 수정체고 홍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라섹의 경우는 레이저를 바로 앞에서 해주거든요. 위에서 누워있게 되면 그러면 레이저로 인해서 절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절삭이 돼서 이게 렌즈 자체가 약간 오목 렌즈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오목 렌즈 효과. 그래서 표면에서부터 바로 절삭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각막의 두께가 제일 두껍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에도 강하죠. 충격에도 강하고 각막이 두꺼우니까 충격에도 강하고 또 그리고 표면 절삭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넓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 번짐 같은 것들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각막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자체가 이렇게 자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절삭이 되더라도 이 끝에 말단이 살아있어요. 신경의 말단이. 그렇기 때문에 각막의 신경 회복이 좀 빨라요. 회복 속도가. 각막의 감각이 좀 빨리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도 좀 훨씬 덜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좀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그 표면 절삭을 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상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 이틀, 3일 정도는 되게 아파요. 아플 수가 있어요. 요즘 통증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내주존을 좀 줄이거나 그러면은 통증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빗번짐을 너무 많이 느껴서 적당한 선에서 해요. 근데 보통은 한 2, 3일 정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상처가 안 불어야 되기 때문에 시력 회복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가장 시력 회복 속도는 늦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성에서 또 안구 건조증에 있어서 또 각막의 감각에 있어서 이게 지금 좋기 때문에 권하고 있는 수술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라식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라식의 경우는 어떤 미세각막 절삭기로 해서 각막의 절편을 만들어요. 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미세각막절 이렇게 각막 절편을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기계를 떼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포를 뜨듯이. 그럼 이렇게 젖혀놓고 각막 위쪽을 그 다음에 레이저를 해주는 거예요. 레이저를 해줘서
근신안시 양만큼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목 렌즈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 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라식을 덮어줘요, 다시. 그렇게 되니까 상처가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좀 적어요. 그리고 시력 회복이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시력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고. 그래서 라식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면 통증도 없지, 시력도 다음날부터 잘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라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라식 수술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성비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좋아지고, 통증도 없고 좋아졌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아무래도 이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절편에 따른 각막의 두께가 좀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는 각막이 너무 적어요. 아무래도 좀 충격에 약하다는 면이라든지 각막 확장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각막이 이렇게 얇아서 돌출되는 병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뭐 각막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좀 있고, 건조증이 조금, 안구 건조증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건조증이 좀 심한 편이고, 이 건조증 자체는 왜 심해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막의 중간에 절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이렇게 자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경이 중간 절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덮은 다음에 이 위쪽 신경까지 또 다시 자라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각막의 감각이 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절편에 따른 합병증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절편이 있는데 이게 뭐 떨어져 나간다든지 구멍이 생긴다든지 주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절편 아래쪽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각막의 상피의 내생이라고 해서 막 상피가 막 자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안쪽에, 라섹 같은 경우는 표면이니까 설사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 그 어떤 항생제 안약이라든지 연고 이런 것들이 침투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치료가 좀 쉬운데, 이거는 이제 각막 절편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보니까 속살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균은 상관이 없는데 진균이라고 해서 이제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약간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사실. 근데 아무튼 그런 감염에 조금 라섹보다는 좀 취약하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각막 절편 아래에서 레이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번짐이 조금 라섹보다는 조금 더 심하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일 라식을 하는데, 스마일 라식은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수술이 맞아요. 그래서 스마일 라식 어떻게 하냐면 절편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그 레이저로 사실은 이렇게 렌티큘이라고 해요. 렌티큘이라고. 그 레이저를 해서 절삭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려주는 거예요. 마치 가위를 자르듯이.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갖다가 한 2에서 4mm 정도 이렇게 각막 절개창, 앞에서 보면은 절개창을 라식의 경우에는 미세 각막 절삭기로 각막 절삭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젖혀놓고 레이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 2에서 4mm 정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렌티큘이라고 하는 거를 빼내는 거예요. 그 포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점 자체는 아무래도 라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각막의 그 표면이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좀 빠른 편이죠. 근데 라식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라식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이제 뭐 라식이 좀 제일 덜하고 스마일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시력 회복도 만약 그런 것들도 라식이 좀 빠르고 스마일 라식 중간 정도. 이게 표면 앞쪽으로 비교적 이렇게 렌티큘을 만들기 때문에 라식보다는 각막이 더 두꺼워요. 하지만 라섹보다는 각막의 두께가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각막 신경의 어떤 절삭은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것도 약간 라식과 라섹의 중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수술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좀 빨리 좋아져야 된다, 휴가를 전혀 낼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스마일 라식이나 라식 개편 수술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력이 늦더라도 좀 안전한 수술을 받고 싶다. 뭐 그리고 건조증이 좀 덜한 걸 같다. 그러면은 라섹 계통의 수술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ICL이나 이런 알티산 같은 알티플렉스 같은 렌즈 서비스는 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면만 절삭하는 거죠. 각막이 좀 두껍게 남기니까 충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안전성은 최고고. 라식은 아무래도 각막 절편을 만들어 젖혀놓고 레이저를 해주고 하니까 각막이 제일 적게 남아요. 그리고 스마일 라식은 그 중간 정도. 회복 속도는 제일 늦어요. 아무래도 여기 상처가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늦죠. 그리고 라식이 제일 빠르다고 되어 있는 거 비슷해요. 스마일 라식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빗번짐은 라섹의 경우는 뭐 표면 절삭이 좀 굉장히 넓게 할 수가 있어요. 빗번짐이 뭐 많지 않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물론 동공이 워낙 큰 사람들은 생길 수가 있고요. 건조증이 심한 사람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식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절편 내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절편이 레이저 범위를 넓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스마일 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라식의 경우는 빗번짐이 제일 많고 스마일 라식이 중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면들은 있어요. 절편 아래쪽에서 이제 균이 들어갔을 때 각막의 그 속살에 감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이제 다 좋은데 이제 간혹 얼굴 빼낼 때 이게 가끔가다가 여기 혼탑이 있거나 이런 쪽에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장단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